안녕하세요, 지윤님. 아, 들리시나요? 지윤님 목소리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윤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네. 저 정말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이제 방금 잘 키신 것 같네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 간략하게 먼저 소개 드리면, 지금 백엔드 엔지니어로 6년 차 현업에서 개발 중인 알렉스라고 합니다. 네네. 오늘 1시간 안녕하세요. 네. 멘토링, 네, 1시간짜리 멘토링 신청해 주셨는데, 지윤님도 그 원활한 네, 멘토링에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제가 네네. 멘토링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프론트엔드로 지금 신입 취업 준비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독학을 혼자서 하다가, 네네. 한, 독학을 좀 하다가, 그 코드 스테이츠라는 부트캠프를 진행하고서 그 이후로 이제 또 독학을 진행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코, 네. 코드 어떻게 해야 할지. 스테이츠는 네. 졸업을 하신 건가요? 네네, 수료했습니다. 어, 그 혹시 전공자신지 비전공자신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저 비전공자예요. 네. 혹시 이게 몇 개월짜리, 부트캠프였나요? 이거 6개월짜리였어요. 네네네. 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기존 전공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기존 전공 게임 기획이었거든요. 게임 기획. 네네네. 네. 음. 혹시 아마 면접에서 물어볼 텐데, 게임 기획자에서 네. 갑자기 왜 개발자가 네. 되고 싶었냐? 좀 식상할 수 네네. 있지만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개발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 아, 그때 이제 그 기획 수업할 때 네네. 이제 그 교수님이 그 게임 프로그래머랑도 소통하려면 좀 알면 좋다고, 코딩하는 게 알면 좋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 스크래치라는 되게 간단하게 좀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수업 때 그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스크러시라고 하면 되나요? 스크럿? 스크래치요. 스크래치. 스크래치. 네. 네네. 네. 그때 이제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음, 좀, 네. 흥미를 그, 가지고 그,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럼 정확하게 네. 프로그래머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 부트캠프 말고도 혼자 또 네네. 준비하셨은 기간도 있잖아요. 네. 네. 그 준비하셨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기초 CS부터 그냥 부트캠프 이 과정 제외하고 내가 온전히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소요했던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 딱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네. 하셨네요. 10년 공부. 네. 우선 저한테 지금 멘토링을 신청하셨다는 거는 목표하는 회사가 네.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목표하는 회사요.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그 목표하는 회사는 따로 없어요. 네. 사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는 네네. 어, 네. 제가 이 목표하는 회사의 기준치를 맞춰서 지훈님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랑 네. 역량 있잖아요. 네네네. 잠재 역량과 현재까지 코드를 작성하신
뭐 코드 외에도 블로그도 보시니까 기터브랑 블로그 다 있으신데 종합적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목표하는 회사에서 아, 아마 지훈님을 평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블로그, 네네. 기터브,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뭐 네. 자소서까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할지 확실하게 멘토링을 해드리려면 이 목표하는 아, 회사를 정하는 게 네. 좋은데 그냥 그러면은 회사가 없다고 그러면, 하더라도 도메인이라도 정해주세요. 도메인. 제가 추천드릴게요. 회사는 네. 도메인이라면 뭐 그, 게임, 커머스, 그러면은 네네, 네, 네, 목표, 완전 여기 가야겠다 한 건 아닌데, 네네. 가고 싶은 그, 회사가 목표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뭐지? 한번 면접을 봤었는데, 네, 이제 좀 그 회사에 서류 합격했을 때 막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미리디라고 해가지고, 네. 회사 이름 미리디거든요. 네, 미리디요? 거기 한번, 네네, 탈락하긴 했었는데, 네.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회사거든요. 혹시 영어로 써야 되나요? 제가 채용 공고문을 보고 싶은데 여기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음, 네. 네네. 우선은 여기 채용 공고문 전에 우선 지훈님에 대해 좀 더 안 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그 뭐지 코멘트 드릴게요. 아, 우선 이 네네. 회사는 도메인이 뭔가요? 미리디 회사는?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미리 캔버스. 저 여기 압니다. 네네. 협업 툴 개발하는 곳이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네네. 미리 캔버스를 쓰고 있거든요. 음, 아, 네. 아, 네. 그렇군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으시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여기 채용 공고문이 여기 있네요. 채용 중인 공고. 여기로 보신 근데 여기는 이미지 프로세싱인 것 같은데? 요거로 보셨나요? 면접을? 혹시 제 마우스 포인트 어, 보이세요? 네네, 보여요. 근데, 네네. 그거 말고 아, 여기 있네요. 네. 그냥, 네. 네네네. 옛날에 네네. 주니어 프론트엔드 네네. 뽑았을 때 아, 혹시 지원했던, 경력이 있으신가요? 지금 3년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회사를 다니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다 그러면 토이 프로젝트 성으로 그냥 그 부트캠프랑 혼자서 하신 것들인 거죠? 네, 맞아요. 음, 아, 네. 저 선풍기 소리 따로 시끄럽지는 않으시죠? 네, 혹시 괜찮습니다. 들리시나요? 네네. 잘 안 들립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아, 제 목소리가 제일 중요해서. 네네, 잘 들려요. 네. 근데 코드 스테이츠 이게 졸업하신 지도 좀 되셨네요. 2년이 되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 남은 2년 동안은, 그러니까 22년부터 네. 23년 지금 거의 하반기잖아요. 하반기까지는,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셨나요? 네, 맞아요. 음, 공부. 네. 음, 우선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좀만 더 물어보고 나머지 요거 다 진행할게요. 네. 개발자가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아까 개발이 재밌으다고 하셨는데 스크래치를 통해서 네. 개발자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프론트, 뭐 백엔드, 게임 프로그래머, 뭐 AI 엔지니어, 네. DBA도 어떻게 보면 개발자거든요. DBA, 뭐 시스템 엔지니어 음, 이렇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프론트엔드 개발을 선택하셨나요? 어, 이제 완전 처음 배웠을 때는 네, 그냥 이제 프로그래밍이 재밌어가지고 네네, 무작정 자바로 시작했거든요. 자바. 네네네, 근데 이제 배우다가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다가 뭔가 화면에 이게 네, 뜨는 거 보면서 막 이거 움직이고 하는 거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찾아봤더니 이제 그런 거 프론트엔드가 그런 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네네, 그때부터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서 프론트엔드 쪽으로 네, 준비하게 됐어요. 네. 음. 근데 그러면 게임 개발도 클라이언트 게임 프로그래머면 눈에 보이는 게 더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웹을 더 치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웹을 아예 타겟팅 하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왜웹 쪽으로 하시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
정확히 종류가? 그러니까 그냥 게임 개발자는 완전 그냥 게임 만드는 것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네네. 자체는. 네네. 게임에도 프론트엔드가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음, 네. 네, 그래서 그냥 음, 이제 웹 프론트엔드를 네. 했고, 어, 네, 우선 지금 보니까 동기가 조금 약하시거든요. 네, 네, 동기라는 게 뭐냐면, 사실 저는 게임 개발자였어요. 게임 네, 개발자였다가 저도 플랫폼 쪽으로 넘어온 서버 엔지니어인데 1년 정도 게임 프로그램을 저도 사실 게임을 좋아했어요. 원래 프로게이머가 꿈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막상 게임을 돈을 벌기 전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는 되게 재밌었어요. 게임 개발이. 근데 네, 막상 내가 기획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시키는 방식의 게임 개발은 제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그때 제 동기가 바뀌었냐면 네, 우선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얘기를 빗대어서 한번 더 부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너무 기획이 정해져 있고 자유도가 없다 보니까 내 자유도가 되게 적은 상태에서 그냥 마감 기간이 있어가지고 게임 기획에 따라서 게임 개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어 적은 공부도 이상하죠. 더 확장될 수 있는 많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게임은 사실은 그 게임이 망하면 접히기도 하고 잘 아실 거예요. 게임 기획자가 꾸미셨으면 게임 접으면은 네, 되게 다시 그 스택이라고 하죠. 코드나 프레임워크가 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게임 개발자가 생각보다 시장이 적거든요. 채용 시장이. 네, 게임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확장적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을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서버 쪽으로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채용 시장이 가장 넓은 웹서버 쪽으로 네, 저도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아직도 게임 도메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네, 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서든 확장적으로 계속 써먹으면서도 이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멘토링도 네, 하고 있고 이게 제 동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훈님도 아마 초창기라서 아직 뭐 큰 원대한 동기는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이제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왜 만들어야 되냐? 이 매력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뭐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 이 동기가 사실은 이 사람이 뽑아놓고서 최소 네, 1, 2년 일할 사람을 뽑지 않거든요. 한 4, 5년 이상. 이 사람이랑 네, 최소 3년. 3년은 해야 그 사람을 1년 정도는 일 알려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일하는 양이 회사에서 돈을 벌어주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발휘되는 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투자를 하는 거죠. 초창기 신입 같은 경우는 더 투자 관점에서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아마 서류에서부터가 힘드실 거예요. 좋은 회사들에서. 그래서 이 동기를 강제로 만다기보다는 이미 네, 있으시잖아요. 지금 게임 기획자. 요거를 좀 더 네, 말을 잘 풀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냥 화면이 뜨는 게 좋다. 사실 이게 동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흥미죠, 네, 흥미. 네. 동기는 내가 혹시 뭐 어플 중에서 자주 쓰는 어플 같은 거 있으세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요기요 뭐 많잖아요. 뭐 중고나라, 뭐 번개장터, 티몬 이런 것도 있고 뭐, 쿠팡 이런 것도 네, 있고요. 자주 쓰는 어플 같은 거 네. 있으세요? 뭐, 당근마켓이나 네네. 요기요? 네, 그런 거 좋네요. 많이 써요. 혹시 당근마켓이나 요기요 중에서 이제 뭐 불편한 네, 내가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 관점에서 이거는 네. 유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혹시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세요? 하나라도. 어, 네, 지금 당장 네. 떠오르는 건 없어요.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이 매력적인 동기는 사실은 필수예요. 네, 왜 필수냐면 취업을 네, 떠나서 내가 이 일을 업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디벨로핑을 하려면 이 동기가 연료거든요. 자동차에 그 기름이 있어야 가듯이 이 동기로 결국에는 음, 개발자 커리어를 계속 유지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기는 네, 사실은 취업을 떠나서 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계속 디벨로핑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 없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한테 지금 멘토링 들으면서 동기를 네, 한번 네, 다시 다져봐야지. 네, 이렇게 생각만 생각해 주셔도 지훈님은 얻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력서가 보니까 여기 네, 아래에 있더라고요. 자기소개서랑 요 학력, 교육, 요게 사실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 나서 네, 네, 역순으로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보니까, 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피드백 드리려고 하다가 맨 아래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피드백 여기 드릴게요. 피드백. 여기서부터 피드백입니다. 이거 이따가 나중에 드릴게요. 수업 끝나고. 네. 학력, 그러니까 이력이죠. 이력사항, 자기소개는 맨 위로 수정.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가장 나중에 개발한 거 역순으로 위로 하시면 돼요. 역순으로 위에서부터.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졸업하신 지가 꽤 되셨네요. 5년이 넘으셨네요. 심지어 네. 저보다 더 저랑 비슷하게 졸업하신 것 같네요. 어, 혹시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제 졸업하자마자 5월 달에 그 군대에 갔다 왔어요. 네. 군대 어, 갔다 와서 이제 1월 달에, 네. 그러니까 18년? 20년 1월 달에 네. 전역을 하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놀다가 네. 이제 음, 그 년 7월 달부터 계속 공부했거든요. 그러네요. 여기 딱 전역하고 한 4개월 있다가 4개월이 아니네요. 1년 후구나 이거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뭐 하셨어요? 전역하고 6개월 후. 이제 그때부터 독학하기 음, 시작했어요. 20년 책으로. 7월부터 네, 공부를 하셨다는 거네요. 프로그래밍 공부. 네, 네네. 네. 혹시 공부했던 방법을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네네.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말씀드릴게요. 아, 3년 정도 공부하신 거예요, 만으로. 네네. 만 3년 동안 지훈님이 공부했던 방법을 그냥 쭉 나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로? 어, 뭐 책을 봤다. 일단, 어떤 책을 봤고, 뭐 강의를 어떻게 받고,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뭐 코트 스테이츠의 부트캠프도 참여해봤고, 뭐 그룹 스터디도 해봤고, 그래서 난 네. 이 정도까지 안다를 저한테 간략하게 말로 한번 해주실래요? 아, 네네. 보통 독학할 때 거의 다 책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구글링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네,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아가지고 책을 사서 처음에 이제 자바 책을 사가지고 공부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음,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론트엔드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바스크립트 책 사서 했어요. 근데 음, 그러니까 보통 책으로 하고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은 좀 책으로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강의로 보통 들었어요. 혹시 그리고 강의는 이제 어디서 들으셨나요? 뭐 인프런이라든지 패스트 캠퍼스 네, 이쪽에 들으셨나요? 거의 다 패스트 캠퍼스에서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중간중간에 네, 그런 책도 봤거든요. 코드라는 책, 이게 컴퓨터 구조 알려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보통 공부할 때 막 배우다가 계속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이렇게 작동하지? 하면서 계속 깊이 막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구조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음, 좀 자바 그 코드가 왜 어떻게 동작하는지, 네, 글, 이게 코드를 입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해서 네, 컴퓨터 구조 궁금해서 저 책 사가지고 네, 그려보면서 그 막 전기 회로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은 다 까먹긴 했는데 그때 네, 이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그 시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네네, 전기회로. 네, 네, 그래서 그 책 내용에 음, 나온 거대로 이제 막 직접 만들어 보면서 막 이렇게 또 해보고 네. 음. 네,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책 공부를 쭉 하셨고 강의도 들었고 네, 그다음에 구글링을 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코드 스테이치까지 했다 이렇게만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아, 이게 맞을까요? 이제 여기서 네네 부트캠프. 맞아요. 네. 어, 우선 방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네, 짜여진 커리큘럼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지금부터는 어떻게 추천을 드릴 거냐면 네, 목표 회사의 공고문도 있잖아요. 네, 보통 예, 지원 자격, 우대 사항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사실 네, 우대 사항도 그냥 지원 자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거의 한 90% 정도는 있은 사람을 서류를 합격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아까 목표 회사가 여기 회사라고 하셔서 이걸로 한번 이제 어, 빗대어서 같이 말해볼게요. 음, 직무는 네.
수백 페이지 디자인을 불러와서 편집 도구를 만든다. 자격 조건은 그냥 프로그래밍 경험과 네, 그러니까 미리디 회사 기준이에요. 네, 채용, 프론트엔드, 경험, 자료 구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 경험은 사실 포트폴리오로 토이포트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이 프로젝트. 네, 제가 이따가 기터보드 볼게요. 토이포트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그리고 네, 아까 자료 컴퓨터 구조 요 느낌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아마 지훈님께서 혼자 네, 공부하시고 부전 공부하셔서 제가 네, 어디까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입한테는. 왜냐하면 이 네, 사람한테 물어볼 게 되게 없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경력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동작만 하겠지 정도의 우선 기대치도 없습니다. 그 면접관이나 이제 채용 담당자분들의 프로그래머 면접에 들어오신 분들이 보통 한 네, 5년 넘어서 이제 팀장급 이상 아니면은 뭐 CTO까지 들어올 거거든요. 5년부터 한 네, 30년까지 들어오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은 지훈님의 현재 상황을 대충 알아요. 이 이력서를 보고. 그래서 네, 토이프루트는 사실 깊게 안 물어봐도 뭐 한 2뎁스? 뎁스라고 하면 이제 핑퐁을 2번 정도 했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그 미래 가치,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동기 플러스 요 기초 네, 지식 이걸로 그 사람 네. 판단해요. 신입은 기초 음, CS. 그러니까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매력적 동기를 가진 사람과 기초 CS가 동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입.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주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세요? 자바세요? 제가 몇 개 물어보려고요. 아, 자바스크립트요. 네.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저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클로저요. 네. 아, 지금, 네네. 네. 클로저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요. 어, 그러니까 외부 함수, 네. 외부 함수의 그 렉시컬 환경을 가지고 네. 있는 내부 함수를 말합니다. 음. 그래서, 그 내부 함수에서는 외부 함수에서 선언된 네네네. 그런 변수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 특징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네, 외부에 있는 거를 내부에서도 참조해서 쓰게끔 하는 키워드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음, 이제 은닉화, 음. 정보의 은닉화를 위해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은닉화는 왜 네. 필요한 거예요? 음, 그 선언한 변수를 네네. 외부에서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게, 음. 외부에서 마음대로 수정하면 네.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요? 음, 외부에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게 네. 코드를 작성하면은 네. 내가 작성한 코드를 나도 모르게 음.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음. 네. 네네, 변수를 여기서 객체 지향이라는 네네, 단어가 나오셔야 돼요. 객체 지향적으로 네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체 네, 지향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네네, 어, 여기서 이게 네 가지 특징이 있을 거예요. 캡상, 추다. 이게 캡슐화, 상속, 추상화, 다양성이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캡슐화를 클로저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거죠. 뭐 당연히 상속이 상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자바스크립트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네네, 키워드들은 알고 있어요. 프론트 쪽도 같이 개발하고 있긴 한데 제가 뭐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적은 않아서 하여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답변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맘대로라는 말이 사실은 이 네, 용어로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음, 이거는 그러니까 알고 네네, 있긴 한데 네, 설명을 못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개념은 언뜻 알고 있긴 하나 네, 정확하게 설명을 어렵다라는 걸로 들려요 면접관한테. 네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어, 이 음, 기체 지향이라는 코드 작성에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이 특징들을 다 만족해야만 확장성과 유지 보수성이 올라간다. 여기까지는 말씀하셔야 돼요. 면접에서. 음, 몇 개 좀 더 물어볼게요.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네, 그 실행 환경이라고 하죠. 그, 네, 그 V8 엔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글에서. 네, 들어봤어요. 네. 얘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몇 개인가요? 스레드라고 해야 되나?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가 몇 개인가요? 실행 환경이. 음, 일단은 정확히 그 네. 스레드라고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맞죠. 네. 스레드입니다. 네, 스레드. 네. 단일 스레드거든요. 사실은. 네, 한 개예요.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음, 이유는 자세히 네. 모르겠어요. 요거는 아마 멘토링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긴 아, 한데 네. 네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네네, 이게 지금 거의 그냥 모의 면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면접 보듯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정적 컴파일 언어랑 네. 스크립트 언어랑 차이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음, 네, 그 정적 컴파일러는 네. 우선 그 코드 파일을 컴파일러에 네. 다, 돌려서 나온 그 컴파일된 파일을 통해서 이제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스크립트 언어는 네. 이제 그 코드 문장을 네. 바로바로 해석해서 실행하는 것을 음. 스크립트 언어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언어도 바로바로 컴파일러가 돌려서 실행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 번에 네네. 돌리냐, 실시간 돌리냐 차이거든요. 네네. 네네. 음. 그러니까 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둘 다 해당되지만 이제 실행 주기가 다른 거죠. 실행 시점과 네. 주기가 다르다. 그럼 왜 다른 언어를 만들었을까요? 왜 다른 언어인 스크립트 언어를 왜 만들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 컴파일, 네. 네네네. 그러니까 좀 컴파일 속도? 그 컴파일하는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컴파일 할 때 네. 컴파일 자체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서 어, 이런 거죠. 얘는 네, 코드가 한 천줄, 네, 그러니까 천 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할게요. JS 파일이고, 네, 얘도 만 개인데, 얘는 네, 전체가 다 천 개, 그러니까 첫 페이지부터 천 페이지까지 모두가 다 컴파일 돼야 동작을 하는데, 얘는 만 네, 개인 상태에서 한 개 한 개만 동작 먼저 하니까, 우리 우선은 개발 단계에서 바로바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바로바로 실행이 되니까, 디버깅도 걸 수 있고 네, 하니까, 개발 생산성이 좋아지죠. 왜냐면, 네, 자바 언어는 프로세스가 거대해질수록 빌드 속도가 더 느려져요. 빌드 속도가 그러니까 네, 내가 한번 수두를 수정하고 테스트를 하려면 전체 빌드를 해야 되는데 네,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거대해하셔도 스크립트 언어의 장점은 부분 파티션별로 빌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 관점에서는 전체 빌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개발 생산성이 올라간다. 근데 얘의 단점도 있거든요. 얘의 단점은 네. 이 컴파일 언어의 얘는 사실은 이제 타입이 불안정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타입이 불안정하다. 혹시 타입이요? 네, 그러니까 프론트 자바스크립트 네, 언어가 네, 무슨에서 타입이 안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 네, 네, 들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안정하지 못하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음, 좀, 요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네, 복잡하고. 네, 네. 얘는 사실은 런타임 시에 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형태 있잖아요. 오브젝트형. 네, 이 객체로 빌드를 해도 빌드에서 예외나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근데 컴파일러 언어는 네, 내가 인트 값에다가 문자를 넣으면 바로 에러가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컴파일 시간은 얘가 더 오래 걸리지만 막상 다 돌리고 나면은
예외가 발생할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컴파일 시기에 다 검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타입 네, 간에 어 랩 뭐냐 그러니까 대입이라고 하죠. 대입도 하고 랩핑도 하고 객체도 생성할 때 타입을 다 미리 다 컴파일 시간에 한번 돌려봤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확률이 적고 얘는 우선 타입을 컴파일 시간에 확인하지 않게끔 만들어놨어요. 컴파일의 조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컴파일 에러가 안 나요. 타입 에러가. 그래서 늦은 개발 빌드는 잘 성공하지만 계속 액션을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예외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안정하지 못하는 말이거든요. 네. 요거는 뭐 네, 면접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면접이 계속 날 거예요. 지금 제가 네, 생각보다 중요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이 어, 객체 지향이랑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꼬리 질문으로 뭐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냐? 아는 거 다 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자료 구조 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고, OOP도 방금 제가 언급을 했네요. OOP가 요 객체 지향과 디자인 패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운영 체제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냐? 운영 체제는 무엇인가요? 네, 운영 취지는 자세히 몰라요. 네. 이런 것들 다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아키텍처. 이거는 아까 전에 컴퓨터 구조랑 좀 다른 거긴 한데, 네, 사실은 이 컴퓨터 아키텍처도 이 디자인 패턴에서 다 녹아들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 디자인 네, 패턴을 실사용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뭐 MSA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MSA, EDA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MVC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MVC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죠? 우선 이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네, 서비스 아키텍처고 네, 얘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거든요. 두 번째는. 그리고 MVC는 말 그대로 웹을 처리할 때의 그 레이어를 세 개로 나눠서 네, 모델, 모델, 뷰, 컨트롤러 단으로 나눠서 처리한다는 소리예요.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 패턴의 개념들을 실사용 서버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네, 아키텍처를 공부하기 전에 디자인 패턴에 대한 정확한 패턴이 나온 이유와 어떤 네,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과정 설명. 사실은 저도 프론트엔드를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게임 개발자였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이론이 약한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화면에 뜨는 게 좋다. 우선 보여야 나는 내가 공부하는 느낌이 난다. 저도 한때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공부 방식을 보통은 이거를 바텀업 방식이라 하고 네, 탑다운 방식이 있거든요. 탑다운 방식은 이론을 다 공부한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예요. 이론 쭉 공부, 그다음에 프로젝트 진행. 얘는 아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병행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 네. 근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훈님은 이 바텀업으로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맞나요? 음, 아닌가요? 아닐 그러니까 수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론을 좀 많이 공부한 것 아, 그래요? 같거든요. 그럼 다 네, 답변할 수 있어야 너무, 되는데. 어, 그러면 어, 네, 운영체제를 답변 못했으니까 좀 부가적인 것도 이론을 공부하셨다고 네, 하시길래 프로세스랑 스레드의 차이는 뭔가요? 어, 이제 프로세스는 이제 컴퓨터에서 할당해주는 네. 거고, 스레드는 이제 프로세스에서 또 할당해주는, 어, 네, 딱 여기까지 아닌 프로세스는 것 같아요. 네네. 프로세스는 스레드는 프로세스가 할당해준다. 네네. 그러니까, 네. 네. 조금만 더 부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두 개 차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누군가요? 음, 어, 그 스케줄러? 정확히 모르겠어요. 스케줄러는 주체가 아니고 네네. 기법입니다. 네네. 사실 OS예요. 여기 운영체제 얘입니다. 얘. 얘가 아, 할당을 해주는데 네. 할당을 해줄 때 어떻게 할당해 줄지에 대해서 메서드가 여러 개 있는 게 스케줄링이에요. 스케줄링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OS가 이제 리소스 자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할지 스케줄을
계획표를 짜는 거죠. 계획표를 짜서 우리가 그 뭐 프로그램 추가 네. 제거 이렇게 눌러보면은 CPU 얼마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쓰고 있고 메모리 얼마나 쓰고 있고 이 창 아시죠?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네. 지금 제 작업 관리자 보이시나요? 네. 여기 프로세스 보시면 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 메모리 얼마 쓰고 있고 CPU 얼마 쓰고 있고 이거 보이시죠? 네. 이게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라 OS가 내가 할당된 네.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이벤트가 많아 아니면 적어 그리고 이벤트가 최근에 없었네 이런 스케줄링 기법에 따라서 지금 동작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프로세스 내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스레드를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쪼개서 프로세스 단위로 아니 프로세스 단위가 아니죠. 스레드 단위로 개발을 할 때 보통 병행 처리나 순서 병행 처리나 그다음에 그 동기 처리를 할 때 쓰는 게 스레드예요. 혹시 그러면 네. 그래서 스레드를 왜 쓰는지까지 말했거든요, 제가. 스레드는 네. 네. 병행 처리와 동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누가 프로그래머가 네. 그러면 혹시 병행 처리와 동기 처리가 뭔지 아시나요? 어, 병행 처리는 여러 스레드에서 네. 동시에 실행하는 거고, 동기 처리는 이제 한 네. 줄 한 줄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음, 네. 좋습니다. 그럼 동시에 왜 처리하죠? 만약에 그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을 때,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다면은, 만약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이제 이제 작업을 하는 동안, 이제 다른 거를 못 하기 때문에, 음,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병행 처리를,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네. 는 동기 처리를 할 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는 말 그대로 네. 네. 그냥 이거죠. 뭐 군대에서 작업하는데 한 명 하는 거마다 10명이서 다 같이 우르르 모여서 하는 게 빠르잖아요. 네. 컴퓨터의 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병행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응답 시간. 그러니까 음, 그냥 실행 속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동기 처리 네. 왜 나왔을까요? 순서대로 왜 처리해야 될까요? 음, 그거를, 어, 그 순서대로 처리해야 할 상황? 그 상황을 그걸 말씀해 정확히 주세요. 모르겠어요. 네. 네. 그 네. 순서대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 왜 생길까요? 이게 질문이죠, 정확히. 이걸 네. 질문을 바꿀게요. 네. 음, 이게 그 음, 뭔가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잘 네. 못하겠어요. 네. 앞으로 이제 취업 준비 계속 하실 것 네네. 같은데, 공부하실 때 네네. 내가 네. 설명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 모르는구나라고 판단하시고 계속 네. 이렇게 공부하신 걸 추천드려요, 보통. 사실은 신입 단계에서 네. 모의 면접, 기술 면접이죠, 정확히. 기술 면접은 네. 질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마 프론트엔드 개발자, 신입 개발자, 신입 기술 면접, 어, 만 쳐도 쭉 나올걸요, 나일로? 자, 보이시죠? 자, 네네. 질문들. 이거를 그냥 지훈님께서 그냥 혼자 녹음하세요. 그 녹음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네네. 그래서 내가 면접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시킬 때까지, 상대방을 음, 이해시킬 때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 우선은 좋은 회사일수록, 그러니까 회사가 크거나 좋은 개발자들이 많을수록 네.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프로젝트 규모가 클 거잖아요. 네. 그 말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보통 저희 팀은 10명이거든요. 10명 이상이 달려든다. 같이 협업한다. 근데 협업 네. 시에
사람과 사람의 혹시 협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코드 스테이츠 할 때 네, 해봤어요. 네. 팀, 협업 시 이제 코드를 합치는 머지 과정을 하셨을 거예요. 이 네.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된 코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코드까지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두 명이면 괜찮지만 열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모든 한 줄 한 줄 한 글자 글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네네. 머지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부터라도 10명 이상 하듯이 협업을 하게끔 내 코드를 매력적이게 만드세요. 나는 어디 가서도 융화될 수 있게끔 다 설명을 하시고 주석도 잘 다시고 코드를 객체지향적으로 짜시고 그다음에 클린 코드 같은 책 같은 것도 읽어보시고요. 클린 코드. 네. 네. 이런 것들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블로그나 그다음에 네. 플러스 포트폴리오에 녹이셔야 돼요. 녹여야만 가실 수 있습니다. 목표하는 회사. 근데 제가 이 회사의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네네. 대충 보면은 그래도 개발자가 쓰셨어요. 이 공고문을. 확장성과 어, 최신 기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초 CS는 네. 확실하게 보겠다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공고문에. 네. 네, 나쁘지 않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얻어 걸렸네요.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웹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을 원하네요. 당연히 이쪽은 웹 프론트를 개발하는 팀이니까 웹에 대한 네네. 이해가 빠삭한 사람이 적응도 잘할 거고 성과도 좋겠죠? 그럼 웹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웹이란?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어,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이게 웹이란 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뭐 오늘 모의 면접을 보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네.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라를 대략적으로 음, 알려드리려고 제가 약간 네. 면접관처럼 말하는 건데 이게 제 그냥 스타일이에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네. 면접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아는 데까지 말씀하시면 되고요. 웹이란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보통 스테이트레스를 하죠. 스테이트레스인 네. 상황에서 HTTP 프로토콜이나 HTTP 보통 HTTP나 HTTPS를 통해서 프로토콜을 통해서 프로토콜과 인터넷을 연결하여 통해서 통신하는 기술이에요. 혹시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신 단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할게요. 제가 사실은 바로바로 안 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어, 네. 그 상대방의 확실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면 질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면접이 네네. 좋은 네네. 회사일수록 날카롭거든요. 그게 아, 사실은 네. 면접 시간이 한 시간인데 이 사람의 끝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네네. 그래서 이게 꼬리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음, 그 안에 이 네네. 사람과의 같이 일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한 시간 안에 지훈님의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웹이라는 게 이런 건데, 어, 뭐 때문에 나왔지? 이거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얼마까지 깊이 있게 아냐? 자,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데, 네. 우리가 네이버 로그인 해보면, 네네. 다- 어, 로그인 후, 로그인 후, 이벤트를 계속 발생시키잖아요. 뭐 다음 페이지로 가고, 뭐 링크를 선택하고. 네. 근데도 로그인을 두 번 다시 안 하죠. 한 번만 네.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상태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제가 했는데, 상태를 저장시킬까요? 음,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웹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가장 네. 대표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쿠키를 통해서 맞습니다. 네. 어, 저장을 합니다. 쿠키랑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로컬 스토리지. 어, 네네. 걔도 쿠키의 일종이죠. 세션입니다, 세션. 네. 아, 네. 네.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네.
이 쿠키와 세션이 혹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아시나요? 네, 쿠키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정보를 저장해놨다가, 네네. 이제 한번 서버에 요청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면 그 정보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저장을 음, 했다가, 그 재요청을 할 때, 저장해놨던 데이터를 서버에 요청을 하는 네. 식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확히 아시네요. 서버의 정보를 가지고 제휴 네네. 요청 시 쿠키 데이터를 같이 넣는데 같이 요청하죠. 네. 그러면 혹시 HTTP 통신 어, 형태를 아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HTTP 구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HTTP는 이제 HTTP의 구조는 이제 첫 줄에 네. 그 상태 코드와 HTTP 버전,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헤더와 바디가 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구분은 그 공백으로 음, 구분합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러면 이 쿠키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중에서. 이제 헤더의 속성에 맞습니다. 쿠키에 네. 들어갑니다. 오, 이거 정확하게 공부하셨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가 질문으로 어, HTTP랑 HTTPS는 뭐가 다른가요? 네, 그 HTTP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냥 저 구조의 메시지일 뿐이어서 따로 음, 다른 사람이 그냥 만약에 탈취하게 되면 그냥 생으로 볼 수 있는데 HTTPS는 거기에 이제 암호화가 되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게 보안을 처리해 네. 놓은. 네. 여기서 보통 또 제 질문 들어오는 게 OSI 7계층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이런 말? 네, 네. 들어는 봤는데, 요거에서 이제 OSI 어, 7계층에서 HTTPS가 어, 네, 암호화 과정을 어떻게 해독하는지 말해주세요가 이제 또 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네, 지금 답변을 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 면접이 아니니까. 그치만 네, 네, 제가 대략적인 프론트엔드 신입 기준으로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자격 조건까지 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답변하실 수 있었다면 하고 하면요. 이 미리디 면접 아마 면접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실제 미리디 네.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딱 가자마자 네네. 인사하고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들 그냥 설명해 보라고 하긴 어, 했거든요. 네네. 그게 막 그래서, 뭐 1차 면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건 성향이 다른 거라서. 네, 그렇지만 프로젝트는 사실은 뭐 이제 프로젝트도 넘어갈 거예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네, 프로젝트 경험이니까 이제 네, 네, 지훈님 경험을 좀 볼게요. 네, 우선 제가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드릴게요. 네. 가장 최근에 아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를 하나만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6개 중에서? 이제 코스리 인포 저거 제일. 이건가요? 네네, 맞아요. 아, 이미 배포가 되어 있나요? 라이브에? 네네. 어, 요거에 대한 문서도 있네요. 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행 문서를 봐야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겠네요. 게임 내 유닛 스탯을 알려주는 게 없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커뮤니티 서버 같은 거네요. 어, 네, 이제 커뮤니티는 나중에 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그런 건 아,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다 이거네요. 그 정보가, OPGG에서 약간 통계 정보나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샘프 정보. 롤의 OPGG라는 사이트 혹시 아세요? 네네. 여기서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죠? 내가 랭킹 네. 얼마고 점수 얼마고 뭐 캐릭터 같은 거 나오잖아요. 랭킹인가? 네. 사실 저도 근데 롤을 사실 잘 안 해가지고. 네. 네, 통계는 아니고 그냥 그냥 공격력이 몇인지, 체력이 몇인지, 네네. 그런 거 알려주는 음, 정도거든요. 네네.
사실 네, 제가 이 게임을 잘 모르니까 그냥 다 네네, PPT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유닛을 비교할 수 있네요. 네, 비교해가지고 실제 스탯이 얼마고? 네, 그래프도 나오네요. 음, 네. 네, 이런 게 이제 게임 내에서는 이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저도 게임할 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우선 어떤 프로세스인지 알겠습니다. 음, 어, 스택은 노드로 만드셨고 타입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랑 리액트가 동시에 있네요. 아, 얘는 언어구나. 언어고 얘는 네네네. 프레임워크. 네네. 네네. 노드는 이게 그 백단 뭐가 있나요, 코드가? 노드는 왜 있죠? 아, 이제 그때 넣어놓긴 했었는데, 네네. 그냥 그, 뭐지? 그런, 이제 리액트 같은 것도 네. 결국에 웹팩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막, 번들링 된 다음에 막, 돼가지고, 저는 그게 이제 노드 JS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넣긴 네네.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긴 해가지고, 얘는 백단 네, 언어죠, 자바스크립트에.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node.js가 왜 필요한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언어와 스택에 왜 네, 포함되는지 설명을 하거나 빼거나 네, 네네. 하셔야 됩니다. 이 배포는 얘는 어떤 라이브러리죠? 어, 제 물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얘 역할은 네. 뭔가요? 예, 이제 정확히 그, 이제 AWS처럼 그냥, 네. 뭐라 해야지,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아, 배포 쉽게 하게 해주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AWS의 그 그, 파이썬 애니웨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파일만 네, 넣어주면 알아서 배포해주는 파이썬 애니웨어나 네. AWS는 뭐냐면 엘라스틱 빈스토크입니다. 엘라스틱 음, 빈스토크. 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자동화 시스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완전 그 관리형 배포. 네, 제가 네, 오늘 깃허브에 그냥 올리면, 네, 네네. 제가 우연찮게 오늘 아마존 면접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어, 네, 배포 관리 시스템. 네, 네, 좋습니다. 어, 네네. 사실 제가 프론트는 깊이 있게 보고 면접 질문 못 하긴 하겠는데 아마 상태 관리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볼 것 네네. 같네요. 프레임워크가 왜 필요할까요? 프레임 필요한 이유는? 음, 우선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 이건 있는 걸로 맞는데 알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네네. 말고 실제 리액트가 왜 네.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리액트에서 생산성을 네네. 어떻게 높이는지 질문 다시 음, 할게요. 리액트에서 네네. 답변은 생산성을 하셨는데 네네. 리액트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행위는 일단은 그 JSX라는 음, 문법을 사용해서 네네. 그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네. 그 그 HTML 태그,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다룰 수 있고, 음. 우선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생기는데 어 네네,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기 네네, 편하다는 말은 사실은 네, 사람마다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말을 지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제가 보기에는 리액트의 저 상태 관리 시스템의 뷰는 저는 보기 불편한데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음, 근데 이런 말보단 확장성과 그다음에 중복 방지 이런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을 약간 뭐라 그러죠? IT 지식을 실제 섞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실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면접에서. 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네. 면접관은 이런 단어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아는지.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돔이 뭔가요? 돔. 돔 맞나? 돔. 네, 맞아요.
돔이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돔은 이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음, 객체 네. 형태로 파싱된 것을 돔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시네요. 이건 확실하게 공부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좀 더 부가 설명으로, 좀 더 그 심화 질문으로, 네, 크롬에서 네, 프론트, 크롬은 프론트 툴이잖아요. 실제 네, 네, 서버에서 데이터를 요청받아가지고, 네, 네. 크롬에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그려지는 순서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동작 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크롬 동작 원리. 사실 이게 어, 보통 프로 보통 프론트 프레임워크 어플리케이션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네, 네. 네, 우선은 이제 크롬에서 네. 이제 주소창에 힌트를 주소를 조금만 드릴게요. 입력해서 돔트리, 네네. 렌더트리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크롬에서 이 주소창에 네. 그 DNS까지 다 나오면 되는. BNS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BNS가 뭐죠? 아, 네, 그 도메인 네임 서비스 그 DNS. 네, 도메인스. 여기는 네네네. 삐단이니까 저는 사실 프론트만 물어봤어요. 이거 아, 제가 네. 제 개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다 정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 네네. 잠깐 보면서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잠시만요. 네. 저는 이제 백엔드다 보니까 아마 백다운 네네. 위주로 설명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프론트 쪽을 좀 해놓긴 했어요. 저도 프론트가 궁금해가지고 여기 부분입니다. 음, 구문 아, 분석, 렌더링, 돔 트리 생성, 렌더 트리 구성, 렌더 트리 레이아웃 배치, 렌더 트리 출력.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보통 HTML 구문 아래에 놔둬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디스플레이 지연을 방지하고 돔 조작을 시도를 막기 위해서. 여기 보통 면접 질문이더라고요. 프론트 엔지니어 그 신입 기준으로. 네네네. 네. 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진짜 툭 치면 툭 나오게끔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모의 면접 같은 거를 음, 같이 네. 혹시 공부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 그 뭐라 그러죠? 오키 사이트나 여기 프로그래머 뭐 모가코 같은 사이트 보시면은 뭐 네네. 모의 면접 스터디 구합니다.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프론트엔드 네네. 엔지니어 같은 직군이신 분들과 같이 뭐 서로 피드백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식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이제 뭐 멘토링 네. 프론트 엔지니어 과정 실제 멘토링 분한테 뭐 확실하게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근데 뭐 시간과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네네. 비슷한 상황에서 취준생 분들과 어, 네, 모의 면접을 진행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 아시겠죠? 네. 사실 이 정도만 다 만약에 지금 이 질문 제가 오늘 한 40분 가량을 물어봤는데 이거를 네네. 확실하게 다 대답한다 하시면 사실 저는 여기에 채용됐다고 채용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어디였죠? 아까 미리 네네. 캠퍼스 네 여기 미리 여기네요. 네. 네네. 네, 하던 거 마저 할게요. 프로젝트 좀 보다 말았는데 네네. 사실은 제가 코드를 봐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인 거죠. 네. 음, 사실 제가 사실 리액트를 써보지를 않았어요. 뷰는 써봤는데 네네. 그래서 이 코드를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물어볼게요. 객체 지향과 디자인 패턴을 쓰신 게 있으신가요? 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질문입니다. 음, 뭐 나는 여기서 뭐 옵저버 패턴을 네. 썼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싱글톱 패턴을 썼다. 아니면 아까 전에 클로저를 써가지고 캡슐화를 말씀해 네. 주셨는데 캡슐화 말고도 상속이라든지 추상화, 다형성을 네. 이 코드에서 활용했다.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리액트 코드를 알면 제가 직접 보겠는데 네. 리액트를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은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어, 그러니까 사실 사실 제가 이게
어,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음, 네네. 아니면 요거를 지금 네네. 답변을 못 하셔도 네. 앞으로 준비하세요. 앞으로 준비하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진짜 이 미리 캠퍼스 여기 하시는 네. 여기에 면접관이었으면 아마 이 네. 면접은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면접이 아니잖아요. 네. 네네. 앞으로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을 계속 해주세요. 네. 실시간으로 네네. 질문.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개발을 하고 나서 네. 이제 객체 구조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나중에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막 그런 개선 사항 같은 거를 면접에서 얘기를 해도 좋아요. 개선 사항 같은 거 지금은 마지막 말 잘 못 이렇지만 들었거든요. 개선 사항을 그다음 마지막 말 잘 못 들었습니다. 개선 사항 같은 거를 이제 네. 얘기를 해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아, 만들었지만 네.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음, 이렇게 네.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거 사실 얘기해도. 그 네, 개선 사항이 그 질문의 80%, 네, 80%가 다 개선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경력자 네, 면접을 가보면 네, 네, 어떤 거 개발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최대한 상세히 육하 원칙으로 말해주세요가 그 면접이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네, 능력이 나오고 전문 지식도 네, 나오고 그다음에 협업을 어떻게 하는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네, 협업이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지 네, 그 사람의 네, 성향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입은 물어볼 게 없기 때문에 CS를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 3년 차 네, 이상부터의 경력은 다 그냥 실제 회사에서 어떤 문제 해결하셨나요? 다 질문이에요. 80%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신입이라 하셔도 실제 네, 지식을 경력처럼 있으시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공부하는 이 기초 CS들 네, 네, 이런 것들은 계속 변형적으로 해주시고 토익 프로젝트를 이제 리페토링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다고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그때 네, 네. 반대로 공부하시는 거죠. 이슈를 먼저 만드세요. 이슈를 먼저 만들기. 이거는 제가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단발성으로 멘토링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뭐라 그러죠? 과외를 하고 있어요. 프론트 네, 네, 엔드는 아니고 백엔드만 하고 있는데 그 이슈를 네, 네.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어, 네. 그 지금 이분이 지금 이제 이론 수업이 끝나고 이슈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백엔드 엔진 기준이에요. 프론트 엔지니어는 어떻게 이슈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 보시면 전체로 보면은 어, 아니, 프로토를 생성해요. 근데 생성할 때도 이유가 있겠죠. 나는 스프링을 왜 써야 되는지, 스프링이 왜 필요한지 이 이슈를 가보면 스프링이랑 자바랑 뭐 MySQL, 커밋 규칙, 브랜치 규칙, 코드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써놔요. 네, 네. 스프링을 왜 써야 되고 지금 네. 이건 이슈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질문 이거였잖아요. 어떻게 이걸 표현할 질문 이거였죠. 리페토링 한 걸 말해야 될까요, 면접에서? 이거죠, 맞나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페토링 한 걸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인가요? 아니,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간 다음에 이제 지금 코드가 현재 이 상태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이런 방식으로 리팩토링 하고 싶다. 뭐 그런 질문이 이상한데요? 느낌입니다. 질문이 아닌데요, 그건? 그냥 그거 아닌가요? 네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거 아닌가요? 질문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좋을까요? 아, 이건 질문이 아니죠. 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리페토링 할 네. 거다. 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페토링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페토링 할 것들을 미리 네.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이슈로. 그러니까 음, 미리 네. 개발 전에 리페토링 내용을 이슈로 먼저 만들기가 답변이었어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고. 이게 왜 만들어야 되냐면 이 네. 이슈별로 물어보거든요, 질문이. 그냥 미리 네. 면접관의 질문을 예상해서 이슈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해결도 하시고요. 아,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음, 아닌가요? 음, 네. 네.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 네. 사람이 이슈가 20개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네. 면접 질문들이거든요. 성능 테스트 어떻게 하셨나요? 배포 자동 어떻게 하셨고요?
모니터링이랑 트러블 슈팅 어떻게 하셨고, 유효성 검사는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뭐 랭킹 시스템에서 스케줄링 작업하셨을 텐데 스케줄링 할 때 주기는 얼마나 잡으셨고, 뭐 이슈 사항들은 없었나요? 문서화 도구는 뭐 어떤 라이브러리 쓰셨나요? 로그인 시에 뭐 AOP는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이런 것도 다 면접 질문이거든요. 네네. 지금 1시간 동안 면접 질문을 일부러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육하 원칙으로 이 사람이 실제 답변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슈가 없잖아요. 네네. 그냥 동작만 하는 거죠, 지금 이 코드는. 네. 그러니까 면접 시에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프로젝트죠. 그치만 어 지훈님 기준으로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 네. 프로젝트고요. 우선 내가 원했던 도메인, 원했던 기능을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치만 면접용이 아닐 뿐이에요. 앞으로 공부는 네. 면접용으로 하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 1시간 동안 네. 멘토링을 시청하신 이유는 면접이 어떻게 합격하냐가 궁금했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취업하는 거. 네. 우선 보니까 제가 지금 네네. 지훈님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우선 네네. 질문도 질문이고 네.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질문도 명확하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네. 모르는 거죠. 지금 확실히 말해서 우선 목표를 네네. 먼저 수립하시고요. 네. 그에 맞춰서 그 남은 앞으로 공부 방향과 개발자 커리어를 계속 스케줄링 하세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다 보니까 내가 질문을 네네.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알고 싶다라는 말은 사실 내가 뭘 알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질문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사실 신입이 제일 해야 되는 이유는 일은 네. 신입이 일 잘한다는 말 들은 거는 이건 사실 제대로 질문하는 질문이거든요.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신입이거든요. 이 제대로 네. 질문을 한다는 게 뭐냐면 네. 내가 현재 이만큼 아는데 너네 프로젝트 보니까 내가 이 부분만큼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 음. 저거 구글링 해서 시도 다 해봤는데 이 예외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으로 내가 어디까지 시도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예외가 발생했다. 이 예외까지 했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진행을 못 하겠는데 좀 알려달라. 이게 네. 제대로 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레벨을 올리셔야 취업이 되실 것 같아요. 음. 제가 말하는 네네. 취업은 어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라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네. 성장성과 그래도 연봉이 꽤 높은 회사겠죠? 네네. 제가 지금 과외생 분들한테 최소 4천에 100명 이상인 회사를 가라고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정성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 개발자 커리어 안정성, 개발자 커리어 안정성, 그다음에 네. 배울 게 있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는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라는 말보다는 성장이죠. 음. 성장성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네, 여기를 가라고 음. 하거든요. 제 그 과외생 분들한테 네. 여기를 목표로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으세요. 이게 왜 없냐면 동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동기가 있으면 네네. 목표도 수립하셨을 것 같고, 목표가 수립하셨으면 네. 이미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자격 조건과 우대 사항을 다 공부하셨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이거 부분까지도 알아야 되냐? 신입으로서 이렇게 질문하셨겠죠 저한테. 음. 네.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코드는 다 작성하실 줄 아시고 공부도 어느 네네. 정도 하셨어요. 답변을 네네. 듣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부족하네요. 음. 어, 네. 사실 나머지는 네네. 대략 짐작이 가가지고 코드는 네. 네네. 더 말씀드릴 거는 생각이 나진 않네요. 네. 혹시 여기서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나머지 질문 몇 개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걸 고민하셨나요? 지금 이제 취업, 뭐라지, 앞으로 지금부터 뭔가 공부보다는 이제 취업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력서를 좀 더 수정하거나 아니면
면접을 준비하거나 그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공부를 더 한 다음에 해야 할지. 음, 네. 근데 말 이 이게 질문이었던 거죠. 네, 공부보다는 취업 관련해서 네, 준비하는 게 지금 좋을까요? 현재 상태에서? 네, 네. 음, 제 답변은 동시에 하셔야죠. 사실은 같은 거예요. 네, 공부를 그냥 내가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의 관점만 다른 건데 네, 사실 제대로 된 공부는 저 면접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공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틀렸던 거죠. 그동안. 사실 이 질문은 한계예요. 네, 지금 공부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본 거랑 동일하거든요. 동시에 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네, 된 커리큘럼 안에서 네. 목표하는 자격 조건, 회사의 우대사항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음, 근데 이거는 방금 저랑 했었잖아요. 아까 그 회사, 미리 캠퍼스 회사에 네, 제가 여기서 질문들 있었잖아요. 네, 이런 질문들을 아까 여기도 답변을 했는데 프로젝트에다가 이슈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이슈를 어떻게 네, 해결할지에 대해서 과정을 상세하게 쓰세요. 이슈에 이슈 발행 네. 과정을 상세히 쓰면서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개발 블로그로 하세요. 그러면 네,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포트폴리오에 요약하시고요. 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네. 네. 음. 아, 그리고 그 이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가 네네. 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 이력서에 이제 개발자 이력서는 이력서에다가 막 프로젝트 다 넣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포트폴리오라고 검색해서 봐도 뭔가 이력서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처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만 다만 바꾸셨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사실 이력서가 아니라 네, 포트폴리오죠. 그냥 지금 포트폴리오가 맞네요. 네, 박지훈 네. 포트폴리오죠. 네. 포트폴리오에 그냥 간략하게 음, 이력 사항이 첨부된 정도? 지금 이 정보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예요. 네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력서를 내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내요? 그냥 하나로 포트폴리오만 내세요. 다 이해합니다. 네, 네. 지금 아, 이게 형식이 다른 네, 거라 그렇지. 지금처럼 잘 네네. 작성하셨어요. 다만 과정이 없죠, 네네. 지금. 뭐 했다잖아요. 네네. 기획했다, 구축했다. 했다가 아니라 했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뭐뭐뭐 했다. 네네. 네네. 어, 제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 음, 영어밖에 없나? 잠시만요. 제가 아마존 면접 보느라 영어 지금 이력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영어 아, 잠깐 형식이 네네. 중요한 거라 잠시만요. 네네. 그 제 이력서를 보면 네. 우선 저렇게 했다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 아이템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고 배경이 있고 과정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음, 어려웠던 점 이게 어려웠다 어떻게 해결했다 육하 음, 원칙이 또 나와 있고요. 이게 어려웠고 이렇게 해결했다 어려웠고 해결했다. 그리고 또 음, 다음 프로젝트 배경은 이렇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자바를 썼고 스프링을 네. 썼다. 이거에서 또 어려웠던 점 세션 분리 환경에서 어떻게 네. 세션을 공유했냐. 그래서 그러니까 서버를 스케일 아웃 하는 과정에서 트래픽이 당연히 많을 네. 때 스케일 아웃이 돼야 되는데 세션이 각 서버마다 어, 서버마다의 메모리가 있으면 불일치하잖아요. 그 불일치를 네. 어떻게 해결했다. 자, 다음 REST API를 적용시켰을 때 네. 어떻게 정의했냐에 대한 원칙들이 있고요. 이게 지금 좀 다르죠? 그 형식이. 여기는 했다인데 저는 했다가 아니라 이슈를 다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육하원칙을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여기 아까 네네. 제가 6하 원칙으로 이슈 쭉 만들어서 네. 예상한 것들을 개발해라. 이 방식대로 바꾸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음, 네. 네. 했다가 아닌 과정을 써라. 네. 음, 네. 네. 그리고, 지훈님, 제가 근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네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아, 네. 그러면, 음, 지금, 네. 그러면, 음, 그러면, 혹시 이제 저, 저가 이제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개발 관련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저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저의 위치가 한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약간 실력? 음. 이걸 제가 판단하기 좀 그런데 제가 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치만 저는 우선 지훈님을 판단하기보다는 우선 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어 이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동기 목표 수립, 그 다음에 능동적인 질문. 네, 사실은 이 사람이 신입은 아는 게 없더라도 이 세 가지가 네,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알려주고 싶은 욕구 막 생겨요. 내가 사수인데 부사수를 뽑아요. 얘가 아는 건 없지만 뭔가 질문할 때도 노력하는 게 보이고 그냥 같이 일하고 싶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네, 같이 일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게 살짝 부족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약간 네, 한국에서의 그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저도 아, 그랬었어요. 저도 네, 네, 다르지 않았던 게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어, 저도 사실은 과외를 받았던 과외 그 멘티 입장이었고 네, 네, 그때 어떻게 보면 그 과외 쌤이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줬던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 또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하다 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음, 생기고 목표가 또 네, 추가적으로 생기고 오늘도 네, 사실 그 아마존 면접 시험 본 것도 뭐 회사에서 시킨 게 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그러다 네, 네, 보니까 더 능동적이게 바뀌겠죠, 사람이. 음, 그러니까 저는 신입을 볼 때 사실 저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기초 CS 네, 플러스 이걸 중요했잖아요, 제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매력적인 동기. 요 두 가지 면에서는 기초 CS는 중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얘는 네, 하세요. 지금 동기가 없어요. 네, 최소 매력적인 동기는 상이에요, 네, 상. 그래야 같이 일할 음, 기회가 있을까 말까예요. 제 생각이에요. 음, 네, 네, 하지만 전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 비슷 어 주변 동료들은 다 비슷비슷하겠죠? 다 동기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초 CS랑 매력적인 동기를 상으로 다 높이셔가지고 취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게 판단은 아니고 어떻게 네, 보면 네, 제 느낌을 말하는 거라서 제가 뭐 판단할 사람은 아닙니다. 뭐 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음, 네.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얘 두 개를 다 상으로 만드시고 네, 상으로 다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시면 되겠네요. 개발 전 리팩토링 이슈들을 다 만들어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네,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취업하시면 전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음, 네. 네, 네, 음, 네. 오늘 도움이 많이 네,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많이 혹시 뭐 됐어요. 추가적으로 더 네네.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주셔도 돼요. 제가 메일로 나중에 시간 될 때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음,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훈님. 네네, 네. 덕분에 도움 많이 요 됐어요. 네, 내용은 제가 메일로 바로 회신 네, 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훈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